빨리 해야 돼. 공수처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제출되는 총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15일 출범 시점을 2달 이상 훌쩍 넘기며 기구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급기야 위원 추천을 국회가 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유불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여야를 떠나 공감해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당의 정책 및 공약부터 제출된 법안, 주요 발언 등을 볼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쟁으로 공수처가 활동하지 못하는 구조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과 분노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7명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견제장치를 많이 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 등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빨리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하고 미스터 경제민주화로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법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이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다시금 재벌은 남 못 주고 재벌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려거든 말뿐인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접 행동에 옮겨 공정경제 3법이 최대한 1인실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책임있게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바로미터는 공정경제 3법 처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의 작업에 박차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4차 추경을 다루는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민생 문제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국민도 반대하고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해서 깨끗하게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이 설득력이 있어야 타협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국민 독감 백신에 이어서 돌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원래 양당이 주장했던 대로라도 피해 업종, 피해 계층별 추가 지원에 합의해서 서둘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가장 절박했던 올해 창업자들인데요.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실직자, 아동돌봄, 특별지원 등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추석 연휴 이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선별 집착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와중에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겠다는 재정준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급한 것은 재정준칙 발표가 아니라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비상재난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백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도 우리나라 1%의 슈퍼부자들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해서 코로나 재난극복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재정준칙 발표 이전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재난 위기 극복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기 바랍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와 고인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연 저 모습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황당한 이 영상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피해자는 단숨에 꽃뱀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성회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이 속한 정부 산하 성폭력 통합지원 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고 현 여권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만 공론화한다는 가짜뉴스도 버젓이 보도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저열한 행태들에 차라리 침묵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고인이 속했던 진영을 지킨다는 어줍잖은 명분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열한 행태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경찰에 촉구합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밀누설 등 보호법익이 다른 처벌 조항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TF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0일부터 법안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외침에 온 힘을 다해 응답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업무 거부는 철회했지만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업무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선물과 택배가 많아지면서 택배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물류 택배 물동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하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몇 시간씩 걸리는 택배 분류 작업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며 한 푼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물량으로 인해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는 분류작업과 배송시간을 포함해 13시간에서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7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택배 노동자들에게 추석은 대목이기 전에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에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사전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은 분류 작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석 기간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서려 했던 택배 노동자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 의원총회에 공무원 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제출합니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은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패, 비리, 성비 공직자도 당하지 않았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멍해를 풀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대량 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이뤄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정부에서도 감행됐던 노동권 탄압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입장과 법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탄압의 흑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LO 가입국으로 기본 협약을 비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또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입법을 거부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 해직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방임됐던 불의를 바로잡고 법적 안정성을 시민 속에서 다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정교조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직된 것처럼 선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취해진 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된 상황에서 똑같은 이유로 단결권이 부정된 공무원 노조를 법의 노조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고 여당은 징계 취소 특별법 입법에 나서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이 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